안녕하세요. 강쌤 지아리 아규먼트의 강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 증거 유형에서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증거 유형의 지시사항을 살펴보자고요. 자, 구체적 증거 유형에서 지시사항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죠? 전제 찾는 예, 거예요. 첫 번째는 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 증거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이 논증 평가, 즉 전제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쓰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약화 강화요. 그죠? 이 증거는 저자의 논증을 약화시키는지 또는 강화시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증거 유형의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을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그 지시사항 세 가지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 들어가는 거죠? 물론은 예, 본론 1, 2, 3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서론은 결론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슈에서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규에서는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 첫 번째 문장에는 저자의 주장이 세 가지 전제들에 기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틀린 전제 유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틀린 전제 유형에서는 저자의 주장이 세 가지 의심스러운 전제들, 그렇죠? 의심스러운 전제들이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증거 유형에서는 틀린지 맞는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냥 세 가지 전제들이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전제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본론 1, 2, 3에서 전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증거 유형에서 서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도입입니다. 전제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인데 그 내용은 뭐뭐라는 저자의 주장은 세 가지 전제들에 기반하고 있다. 자, 뭐뭐라는 저자의 주장 이거는 본문에 나온 거죠. 예, 보통 이 주장은 몇 번째 문장에 나오나요? 첫 번째 문장. 예, 첫 번째 문장에 보통 나와요. 네. 그죠? 자, 화면에서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 브라운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예, 자, 동사를 보자고요. 동사가 뭐죠? should construct. 예, should construct. 그래서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관인가요, 객관인가요? 주관이요. 주관이죠. 저자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확인해 보자고요. 자, 제니스 칼리지 should construct. 제니스 대학은 지어야만 한다. 뭘? A lot of new dormitories. 많은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 왜? To fulfill the housing demand of our prospective students. 우리의 미래, 예비 대학생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저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저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대학은 많은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세 가지 전제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기숙사 관장이었거든요. 이 관장이 그 대학 당국에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논제 서술문. 자, 본론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걸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전제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논증을 평가한다는 건 곧 전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논증은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본론 1, 2, 3입니다. 예, 본론 1에서는 첫 번째 전제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 전제를 쓰고 또 첫 번째 전제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 필요한 증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논증을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강화시키는지를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용해서 중심견해, 즉 첫 번째 전제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 중심견해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를 분사구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제를 주절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에서 전제를 끌어내야죠.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본문 어디에 나오나요, 보통? 두 번째. 예,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예. 첫 번째 문장에는 주장이 나오고 예.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에 두 번째 이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브라운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저게 이유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동사가 뭐죠? 예, are enrolling. 그다음에 동사가 예, will double. 좋습니다. will double. 그래서 자, 조동사 will이 나올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조동사는 주관적인 걸 나타내요. 뭐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예, 뭐뭐일 것이다. 근데 will은 의지 미래를 나타낼 때, 저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주관인데 단순 미래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 단순한 어떤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will double은 단순한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자고요. More and more students are enrolling at Janice.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제니스 대학에 등록하고 있다. 사실이죠. 그리고 based on current trend, 현재 추세에 기반했을 때 the enrollment will double over the next 50 years. 그 등록자 수는 2배가 될 것이다. 예. 언제? over the next 50 years. 다음 50년에 걸쳐서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therefore가 나왔어요. therefore는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주관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저자가 결론을 내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Therefore, making the present dormitory buildings insufficient. 예, 그래서 그 현재의 기숙사 건물들을 불충분하게 만들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그 등록자 수가 다음 50년에 걸쳐서 2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저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는 뭐죠?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 기숙사를 선호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찾게 되면 그러면 현재 기숙사로는 부족하니까 더 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그 기숙사를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렇죠. 이 선호 여부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죠? 예비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예비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얼마만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돈만 많이 들고 텅텅 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지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미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논증을 약화시키는 경우에요. 약화시킨다는 얘기는 뭐 불필요하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경우죠. 자, 어떤 경우죠? 조사를 해보니까 기숙사를 안 좋아. 예, 그죠. 학생들이 그렇게 늘긴 했지만 기숙사를 별로 기숙사 사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또 기숙사에 살 필요가 없더라. 좋습니다. 기숙사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어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학교 밖에. 예, 학교 밖에 아파트먼트에 산다는 거고 네. 기숙사에 살 필요조차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집 근처에.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제니스 대학이 있는 그 타운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 통학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니까 그런 경우라면 조사해봤더니 그렇다 그러면 기숙사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논증을 강화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거죠. 간단하죠. 어떤 경우죠? 기숙사 선호하는 경우. 예, 그렇죠. 지방 학생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그 기숙사를 상당히 좋아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잘 지어놓으면 학생들은 싼 가격에 기숙사에 살 수 있으니까 학교 또 왔다 갔다 바로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체적 증거 유형에서 본론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투에서는 중심견해와 뒷받침견해를 써야 되죠. 중심견해 어떤 게 나와야죠? 전제예요. 예, 두 번째 전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전제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증거가 논증을 약화시키는지 강화시키는지 서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론2는 둘째 전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전제는 지문 어디에서 끌어내는 거죠?
둘째 이유요. 예, 그렇죠? 둘째 이유에서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이유를 이용해서 두 번째 전제를 찾도록 하자고요. 자, 둘째 이유는 본문에서 브라운 색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부터 찾을까요? 동사는 뭐죠? has increased. has increased, 그죠? 네. 그 다음에 동사는 뭐죠? will find. 예, will find, 그죠? 좋아요. 자, has increased 부분은요, 객관을 나타내고 will find 부분은 조동사 will이 있죠? 네. 주관을 나타내는데 해석하면서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since the average annual rent for an apartment in our town. 자, 그 평균 연간 월세, 우리 도시의 아파트들에 대한 평균 연간 월세가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최근에 증가해 왔기 때문에, 증가해 온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Students will find it ever more difficult. 이제 이은 가목적어고 투이어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투이어죠. To pay for off-campus housing. 그래서 학교 밖 주거, 즉 학교 밖에 아파트먼트에 지불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이유를 분사구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제를 주절로 만들면 됩니다. 자, 분사구로 처리할 이유는 저자는 아파트 평균 월세가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는 저자는 가정하고 있다. 뭘 가정하는 거죠? 값싼 아파트가 없다는. 예, 그죠? 학교 밖에 값싼 아파트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 값싼 아파트가 없으면 학생들은 어디를 원한다는 거죠? 예, 기숙사를 원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전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어떤 걸 조사해야죠? 정말 값싼 아파트를 조사해봐요. 그죠? 값싼 아파트가 학교 밖에 없는지, 그죠? 있으면 또 어느 정도나 있는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저자의 주장은 맞는 것이고요. 근데 뭐 꽤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살 만큼 있다 그러면 뭐 틀린 거죠. 예, 좋아요. 그래서 그 학교 밖에 값싼 아파트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 월세가 나와 있으니까 분명 표준 편차도 나와 있을 거예요. 평균이 나오면 통계에서 표준 편차도 있으니까 표준 편차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 표준 편차를 조사하는 거다. 그러면 표준 편차, 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A 곡선과 B 곡선이 있어요. 평균 월세는 같습니다. 그죠? 자, A는 폭넓게 퍼져 있고 B는 평균에 가깝게 이렇게 종 모양이 길쭉하죠? 자, A, B 중에 편차가 더 큰 게 어떤 거죠? A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 월세보다 값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나요? 적게 있나요? 그러니까 A와 B 중에 값싼 아파트가 많은 곡선이 어느 거죠? A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분포, 예, 평균 그 월세와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이 분포 곡선을 고려하는 건데, 표준 편차가 크면 저자의 주장은 약화되는 거죠. 예. 그리고 B처럼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월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예. 자, 증거가 논증을 약화시키는 경우, 자,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조사가 학교 밖 아파트 월세들의 표준 편차가 충분히 크다는 걸 드러내면 저자의 주장은 약화될 거다. 왜 그러냐? 이런 경우에 평균 월세보다 훨씬 값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라면 학생들은 값싼 아파트, 살만한 값싼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적당한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증거가 논증을 강화시키는 경우를 보자고요. 자, 이 경우는 대조적으로 만약 그 조사가 학교 밖 아파트 월세들의 표준 편차가 충분히 작다는 걸 나타내면 그러면 저자의 주장 강화되는 거죠. 평균에 다 몰려 있을 테니까 평균 월세는 올라갔다는 걸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론 3 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3에서는 중심 견해와 뒷받침 견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세 번째 전제에 관한 것이죠. 첫 문장에 세 번째 전제를 쓰고 그 다음에 증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논증을 약화시키는지 강화시키는지를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를 이용해서 세 번째 전제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본문에서 마지막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자, 마지막 문장 브라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동사가 뭐죠? will make. 예, will make가 되죠? 네. 좋아요. 자, will make 그러면 이게 보통 주관인데 왜 여기서는 이유, 예, 이걸 나타내느냐 하는 게 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얼핏 보기에 확인하자고요. Lastly, 마지막으로 very appealing new dormitories.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기숙사들은 새로 지었으니까 매력적인 이 기숙사들이 will make our potential student. 우리 잠재적인 학생들을 만들 것이다. 어떻게? More likely to enroll at Janice. 제니스 대학에 등록할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숙사가 좋으니까 학생들이 저 학교 가고 싶다라는 기숙사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뭐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는 건 저자의 추측입니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저 주어를 보면 주어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예.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동사 mak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죠.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고 동사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 주어는 원인, 그 다음에 동사 이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생물 주어 구문은 주어가 원인, 동사 이하가 결과가 되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뭐뭐 때문에로 바꿀 수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그런 그 기숙사 때문에 학생들은 더 등록할 것이다. 뭐뭐 때문에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저자는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그 기숙사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저걸 써주고요. 이걸 언급하는 저자는 가정하는 게 뭐죠? 대학 선택할 때 기숙사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저자는 그 예비 대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기숙사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이걸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전제를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는 뭐냐 하는 겁니다. 뭐죠? 대학 선택할 때 정말 기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숙사가 1순위다 그러면 뭐 저자의 주장은 완전 맞는 거죠. 근데 기숙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학 선택할 때 얼마나 이 기숙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뭐 논증을 약화시키는 경우는 기숙사가 대학 선택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보통 대학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 보통 기숙사가 아니죠. 예. 근데 기숙사가 중요할 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보통 어떤 것이 중요하죠? 대학 선택할 때? 학과라든가 대학의 명성. 그렇죠. 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대학 명성.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학 명성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교수가 얼마나 훌륭한 교수진이 있느냐, 또 학비, 뭐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예, 좋아요. 이거 이제 약화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강화되는 경우를 보자고요. 강화되는 경우는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기숙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일 수는 있지만, 예. 자, 그래서 기숙사가 대학생들이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조사해 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저자의 주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결론 쓰는 방법입니다. 결론에서는 내견해와 필요한 증거 세 가지를 요약하면 되죠. 네, 이렇게 내견의 서술 필요한 증거 세 가지 요약. 좋습니다. 자, 저자의 주장에 대한 내견해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자의 논증은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전제들이 기반하고 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쓰는 건데 요거는 영어 템플릿에 있어요. 외워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필요한 세 가지 증거 요거에 대한 표현은요. 저자의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증거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그래서 콜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요거를 영어 템플릿에서 확인하자고요.